정청래 전 대표가 친석계의 전략을 100% 읽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속내도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추가로 대선 불출마도 선언하신 거군요.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선수는 늘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된다. 열심히 뛸 생각만 하면 된다. 저는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마포구청장 취임식을 1시간 반 이상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게 결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결선투표제인지 선호투표제를 논의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참여하고 나왔더니 기자들이 선호투표제로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 즉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얘기했어요. 그냥 저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건 당헌당규 위반이다. 그래서 당헌당규를 공부해봤어요. 당헌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룰로 하잖아요.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간다. 나중에 원인무효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호투표제를 해도 좋고 결선투표제를 해도 좋으니 당헌당규 위반 이 부분은 해소해달라.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라. 나는 그냥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의 득표자가 나와야 되는 결선투표제까지. 네. 근데 이게 선호투표제는 환산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50%를 못 넘는 후보가 50% 넘은 걸로 환산돼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아니, 당헌당규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네. 그럼 원인 무효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선호투표를 했다는데 그때 박찬대 의원이랑 저랑 둘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선호투표인지 저는 몰랐어요. 네, 그냥 인지하지 못했고. 네, 안 하니까. 그리고 또 1년 전에 당무회의는 그거에 한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끝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때 2명이서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그냥 선호투표인지 결선투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당헌당규상 선호투표가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헌 25조 또 당규 66조인가요? 이렇게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결선투표 실시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당규로 정한다. 그러니까 결선투표 등이 아니라 결선투표 실시 등이에요. 그럼 실시 등은 결선투표로 실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당규에는 결선투표도 있고 선호투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투표 실시 등에 선호투표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당헌이 더 위니까요. 당연합니다.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전준위에서 결정하려면 우리가 의결할 때 당헌 몇 조, 당규 몇 조에 의해서 의결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적용해야 될 당헌 몇 조, 당규 몇 조가 없는 상태에서 전준위가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이것은. 그럼 대표님은 지금 전당대 선출하는 건 법적으로 무효다. 아니 당헌 당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당대표가 되시면은 청년 최고위원을 평당원 최고위원처럼 지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경선시킨다는 이야기도 제가 좀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제를 하려면 지금은 당헌 당규가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의결해야 돼요. 전준위가. 아니 모든 의결은 당헌 몇 조, 당규 몇 제, 몇 도 몇 항에 의해서 의결합니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냥 전준위 자기들끼리만 결정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준위는 그냥 전당대 준비를 위한 팀인 거예요. 그리고 당헌 당규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해 놓고 지금 당헌 당규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결정한 건 무효라니까요. 의미가 없다. 자, 두 번째.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근데 부산 선거 이런 데는 2030 지지율이 또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고. 근데 청년 최고위원제를 만들면 2030이 그러면 다시 바라봐 줄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전당대회는요, 기존에 있는 룰 가지고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룰을 적용하려면 그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그 다음 전당대회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월드컵 경기 하고 있는데 결승 하루 전날 축구 경기 규칙을 바꾸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 텐데.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는 룰에 대해서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게 있다면 다음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하는 거죠. 헌법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중임제 한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전 대통령에게. 근데 지금
중임으로 고쳐놓고 지금 대통령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 예측 다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 할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경찰 무능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뭐 그런 기소권 이것을 경찰이 만약에 다 갖고 있고 검찰이 못 갖고 있으면 검찰 무능론 나왔을 거예요. 무기 대등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은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재판에 이 사건을 올릴 건가 말 건가는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숙제검사 하듯이 다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 기능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사가 힘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형사사건의 99%를 경찰이 다 했다고 그래요. 1% 가지고 선택수사, 보복수사, 기획수사 이런 거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수청법에 직권남용죄를 뺐습니다. 중수청도 장난칠까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박은정 의원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왜냐? 직권남용도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나 그 후에 대부분 수사하는 것은 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합니다. 정권 수사를 할 때. 그걸 아예 빼놨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에서는요. 직권남용죄로 중수청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사에게 보안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거는 그걸 가지고요. 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선거, 경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보안수사권의 이름으로. 근데 작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수사, 사실상 기획수사, 사실상 보복수사를 그 0.0000001 남은 보안수사권으로 다 할 수 있다. 네, 충격입니다. 현재 전당대회 상황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대를 끝내고 빨리 민주당은 청와대와 함께 정권 재창출 플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호남 투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4050 세대도 이렇게 지지층이 효능감을 느낄 큰 선물이 있길 기대합니다. 사실 야당의 공세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지 선정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재편되는 현실을 외면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 논리와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적 판단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미래 성장 산업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항상 손해만 보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 호남이 더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원활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